여러분들 4년 동안 성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정음실에서 브리핑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가 좀 무량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나서 그리고 저는 이임식 10시에 하나요? 10시에 하면 10시를 떠나게 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의 글과 어떤 소회를 제가 마련한 자료가 있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내려놓고 작별 인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4년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이 계셨기에 저의 진심이 시민의 삶에 닿을 수 있었고 시정의 그늘진 곳까지 두루 살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취재해 주시느라 밤낮으로 고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시정 5기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시장으로 선출된 조상호 시장님과 새로운 시정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며 진영을 넘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행정수조 세종의 일상을 책임졌던 공직자에서 이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마지막 수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4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마무리이자 뒤를 이을 분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오니 부디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세종시장으로서의 지난 4년은 저 한 사람의 정치 여정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또 맞이할 도전의 여정이었습니다. 세종시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정이라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국가 프로젝트이며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희망의 군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재임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100년 뒤 세종이라는 도시에 어떤 의미로 남을 것인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도, 한글문화 수도를 향한 꿈도, 정원 도시를 향한 도전도, 그리고 최근 부상했던 AI 혁신 경제 도시로서의 기반을 닦는 일도 아직은 가지 않은 길이지만 미래 세대의 고속도로가 되리라는 먼 희망을 품고 추진한 일이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 형편 또한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빠졌군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뼈아픈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두를 세종시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AI는 산업과 문화의 질서를 바꾸고 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의 역량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과 중앙부처의 직접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은 곧 대한민국의 완성입니다.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비전으로서 여야 정치권의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작금에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거리와 광장에서 참정권의 보장을 외치고 있으며 정치권은 극심한 진영 대립 속에 갇혀 통합의 길을 잃었고 이념의 갈등은 날로 깊어만 갑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격변기 속에서 외교와 안보는 국민에게 확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저성장과 고환율의 압박 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고심장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 형편 또한 녹록치 않은 형편입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 언론, 사법제도, 심지어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신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깊은 불안과 걱정을 거두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 공직의 직책을 떠나며 그러나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감히 몇 가지 제안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 정체성의 확립.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정,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국가의 근본 질서는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며 직업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 혈맥이자 심장과 같습니다. 선거관리 제도 또한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본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고 선거관리 방식 방안도 마감히 고쳐야 합니다. 육상지방선거 관리에 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법치주의 회복입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저울이어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등한 권한 위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느 정권도, 어느 정치 세력도, 어느 권력자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 하여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경제 철학의 확립.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나라, 노동과 기업이 서로 존중하며 상생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교육개혁. 대한민국 교육은 입시 경쟁을 넘어 자유민주 시민 의식과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길러내야 합니다. 특히 양심과 도덕, 책임과 봉사의 가치를 가르치는 인성교육과 가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친 교육은 미래 세대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뿐입니다. 다섯째,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행정 수도를 완성하여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재정이 편중되거나 특정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역사는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내린 선택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유를 지켰고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저력 있는 국민입니다. 오늘의 시련 또한 지혜롭게 넘어설 것으로 믿습니다. 세종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숭고한 대의를 품고 태어난 곳입니다. 민족 최고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 아래 온 시민이 염원을 모아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도시의 주인이 바로 시민입니다. 이제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정사기의 막을 내리며 관직에 무거운 옷을 벗습니다.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세종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자리에 있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세종시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 저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하나로 뭉쳐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동안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시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종방송 이병규 전. 예, 세종방송 이병규입니다. 지난 재임 기간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4대 세종시정을 이끄시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고 표현을 감사를 표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인사 말씀에서 대내적인 분야에서 많은 좀 당부를 또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좋았거나 아쉬웠거나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으로 돌아가셨어도 그 세종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좀 내려놓고 차차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아시죠? 특히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잘했든 못했든 제가 하나하나의 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다 소상하게 보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반성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하였던 것이 제가 4년 동안 그 시정을 하면서 가장 도움을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도와주신 분들도 많죠. 사실 정권을 또는 진영을 달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저는 국민의힘이고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고 또 무소속 국회의원도 계셨지만 같이 우리 세종시 시정을 위해서 법이나 예산을 함께 노력해서 그만큼 또 획득하고 하는 것에 제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또 고마운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그들의 직업이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누구는 직업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의원은 직업 아니고 어른 여러분은 직업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 공무원들이 늘 질타와 그리고 채찍질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우리 시와 국민들의 봉사자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저의 뜻을 함께 해주셨던 그 공무원들의 뜻을 그 마음을 제가 이제 드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국가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항목에 가장 중요한 걸로 정치인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신분의 보장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체계로 확립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신분의 불안을 느껴서 정치적으로 길어지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제가 4년 동안 시정을 하면서 그런 공무원들의 정치적 소신, 중립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대단히 고마우시죠. 물론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시민이시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주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을 갖고 대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더라라는 점에서 그분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래세종으로 우리 박승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미래세종교 박승철 기자입니다. 4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찌됐든 세종시의 보수의 중심이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보수 측에서는 총선 문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뭐 생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뭐 이러저러하고 생각하지 않고요. 좀 내려놓고 솔직히 좀 쉬고 싶습니다. 좀 머리 좀 식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조금 전에 아마 질문을 하셨는데 네. 그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좀 아쉬웠던 점과 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점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역시 보람을 느꼈던 일 아니겠어요? 특히 이응 패스라든가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연서면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라든가 또 전동면에 있는 친환경 종합센터 같은 그 어려운 지역 고질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너무나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목을 누구도 거기에 주목을 하지 않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정도로 저는 그게 내 공직 생활의 큰 자부심으로 느낄 정도로 보람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박 2일이라는 것도 제가 잊지 못할 영원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들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저같이 22년 7월에 제가 취임을 해서 그리고 23년 2월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계속 그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던 그 추억이야말로 저한테는 한 마을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보람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해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직접 쓴 월요 이야기라는 글을 보내주어서 그것이 한두 번에 이게 몇 번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저도 불안했지만 그리고 임기 말까지 우리 직원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그런 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쉽고 안타까운 거는 역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뭐 예산의 사정 때문에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벽에 부딪혀서 이뤄내지 못한 것 그건 매우 아쉽죠. 오죽하면 자치단체장이 아마 저는 역사 이래 그런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만 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단식을 6일 동안이나 하고 또 대통령과 해수부 그 이전에 관해서 정면으로 해수부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대통령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세 번째로는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을 처음으로 사실 재정 어렵다라고 실토를 하고 교부세 문제를 처음으로 거론시킨 것도 사실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끝까지 마무리 못한 게 좀 미안하고 좀 아쉽죠. 그러나 그것들은 앞으로 또 새로운 조상욱 시장이 또 같은 그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좋은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가 예산을 또 많이 배려받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기대를 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일보 박우석 기자님. 네, 대전일보 박우석 기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말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차기 출범하는 조상호 5기 세종시장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가지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개별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남기고 다음 후임 시장한테 재정 문제가 준 거죠. 그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장이 걱정 없이 또 원만하고 원활하게 시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전임 시장으로서 다 디딤돌을 마련해 놓고 가야 옳았지 않겠나,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 뜻이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여건상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어찌할 수 없는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철학과 본인의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가미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모처럼 새로운 시정 5기를 맞이해서 세종 시민이 보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4대 우리 최민호 시장과의 기자 간담회를 종료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임하신 우리 시장님께 우리 출입 기자분들과 우리 공부하실 직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꽃다발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겠습니다.